연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회피형이 밀어내고 밀쳐낸다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이런저런 연애를 하면서 이제 내 이상형이나 타입에 대해서는 조금씩 알겠는데 마음이 끌려서 만나다 보면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서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도 마음이 지치고 연애가 점점 더 미궁으로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사귀기 전에 이것만 알고 만나도 잘 만날 수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바로 성인 애착 유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크게는 대인관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나와 가까이에 있는 나의 배우자, 연인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에요. 만나기 전에 상대의 성인 애착 유형을 알고 나와 안 맞는 유형만 피해도 연애에서 감정적으로, 애정적으로 큰 트러블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연인 관계에서 이 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겠다라고 결정짓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애정도잖아요. 그래서 아래 설명글에 있는 링크로 테스트 해보시고 나의 유형과 상대의 유형을 파악해서 잘 맞는 유형을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 애착 유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애착 유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유아기 시절에 주 양육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고 커가면서 많은 대인관계, 연인이라던가 친구관계 이런 인간관계 경험을 통해서 변하기도 해요. 에인스워스라는 심리학자가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낯선 방 안에 아기와 엄마가 있어요. 엄마는 책을 보고 있고 아기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방을 떠났을 때 혼자 남은 아기의 반응을 보고 그 행동을 패턴화한 건데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공포형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4가지 타입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안정형은 같이 놀자,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고 회피형은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강해서 누군가가 침해하려고 하면은 되게 불편해하고 인생은 혼자다, 독고다이다 라는 가치관을 가진 타입이고 불안형은 모든 거를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좋고 대인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상대가 나한테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공포형은 같이 하고 싶으면서도 답답해서 혼자 하고 싶고 또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누군가랑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감정을 가진 타입이에요. 첫 번째로 안정형. 먼저 안정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안정형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타입으로 타인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애착 유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안정형은 상대방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도 적절히 유지할 줄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아도 건강하게 지킬 줄 아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알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이 관계를 끊어내기도 해요. 안정적인 연애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안정형이랑 연애를 하게 되면 크고 작은 트러블은 있더라도 애정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결핍된다 라는 느낌은 잘 없을 거예요. 낯선 방 실험에서 안정형은 엄마가 사라졌을 때 처음에 아기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울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자기가 놀고 있던 장난감에 집중을 하면서 놀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다시 방긋방긋 웃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를 금방 회복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타입인데 자존감은 높은데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서 상대를 잘 믿지 못해요. 대인관계에서 뭔가 배신을 당했거나 친구한테 뒤통수를 맞았거나 이런 인간관계에서 좋지 않은 경험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보통 회피형인데 알랭드부터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에서 주인공이 클로이를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구절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랑에 빠지면서 나는 다른 인간에게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데서 오는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피형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인생이 설계되는 거, 구축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불편하다고 느끼고 자기만의 독립적인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가 일정 선 이상의 친밀감을 요구하면 불편해해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와 시간을 함께하면 그 시간이 쌓일수록 친해졌다라고 느끼는 그 친밀도의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주위에 혹시 친해졌다 싶었는데 뭔가 거리가 느껴진다, 뭔가 선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회피형인데 인간관계를 밀쳐내는 타입이기 때문에 4가지 타입 중에서는 연애 상대로서 가장 박한 점수를 받기도 해요. 근데 이게 관심이 없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인데 간혹 상대가 그냥 너한테 관심이 없어서 표현 안 하는 것 뿐인데 그거를 상대가 회피형인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애정은 있는데 그걸 겉으로 표현하거나 티내는 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회피형은 어렸을 때 부모가 냉담한 태도로 양육을 했거나 아니면 너무 애착한 나머지 아기의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제재한 경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기가 원하는 반응을 적재적소에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에 대한 믿음, 기대가 없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피형 아기는 낯선방 실험에서 엄마가 사라져도 울지 않아요. 엄마가 가든 말든 그냥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게 아기가 되게 독립적이다, 자립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엄마와의 강한 애착을 가져야만 하는 아기가 냉담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인 거죠. 실제로 아기의 심장박동수를 재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겉으로는 마치 너 없어도 괜찮아 라는 태도로 보인다는 거죠. 연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회피형이 밀어내고 밀쳐낸다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회피형과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성향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회피형이 한번 밀착된 관계를 가지면 오히려 그 관계에 집착하거나 되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로 불안형입니다. 불안형은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의 타입으로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눈치가 되게 빠르고 상대의 마음을 잘 읽고 대인관계에 능수능란해요. 하지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떠날까봐 내면 한쪽에는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해요. 예를 들어 헤어지자는 말을 쉽게 내뱉는다거나 정말 헤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를 붙잡는 상대를 보면서 사랑을 확인한다는 거죠. 상대의 연락에 집착하거나 조금만 연락이 안 돼도 불안해하거나 관계가 조금만 틀어질 것 같아도 그 불안감을 증폭해서 느끼는 그런 타입인데 강한 불안형의 경우 집착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지지고 볶고 엄청 싸우는데 헤어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헤어졌다 다시 붙었다가 반복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유형들이 불안형과 불안형의 연애인데 사귈 당시에는 엄청나게 밀착된 관계로 꽁냥꽁냥 좀 예쁘게 연애할 수 있는 타입이기도 해요. 근데 회피형이 느끼기에는 약간 애정결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강한 친밀감을 원하고 한쪽에서는 거부하니까 회피형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근데 이게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게 서로의 불안정한 애착 성향을 건드리는 거라서 회피형과 불안형이 서로 되게 강하게 끌려하기도 해요. 회피성과 불안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연애가 끝나느냐 지속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겠지만 이 둘이 연애를 하면은 불안형이 불행해요. 불안형 아기는 엄마가 사라지면 장난감이고 뭐고 아 몰라 하면서 막 자지러지게 울다가 엄마가 돌아와도 울어요. 애타게 찾던 엄마가 돌아왔으니까 울음을 그쳐야 정상인데 안아주거나 달래줘도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엄마가 돌아왔지만 떠났을 때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또 언제 떠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양육자가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양육 태도를 보인 경우에 아기는 불안성을 가진다고 해요. 네 번째로 공포형입니다. 공포형은 자기 부정, 타인 부정 타입으로 상대도 부정하고 나도 부정하기 때문에 타인도 믿지를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좀 낮은 편이에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양육자가 방임을 한 경우인데 내면에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타인으로부터 위로받으려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좋은데 싫다, 미워 죽겠는데 보고 싶다,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런 양가 감정을 가진 타입인데 공포형을 연애 상대로 만난 경우에 상대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 극단적인 성적 이끌림, 감정의 극단성을 보이면서도 이상하게 은근히 상대를 밀어내는 타입이에요. 공포형은 낯선방 실험에서 엄마가 나갔을 때 가장 큰 불안함을 보이는데 엄마가 돌아와도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 울기만 하거나 제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위로의 대상인지 혼란의 대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안정형은 약 50%, 회피형은 25%, 불안형은 20%, 공포형은 5%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회피, 공포 이러니까 막 어감도 듣기에 뭔가 부정적이고 양육 과정을 엮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뭐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양육을 잘 못했다는 건가? 아, 아닌데 나는 사랑받고 자랐는데?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안정형은 좋은 거고 회피형, 불안형, 공포형이 나왔다고 양육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최선의 애정을 줬지만 그게 내가 원했던 방식이랑 안 맞았을 뿐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냥 나만의 조금 예민한 성향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떠한 타입이 나왔다고 이게 고정값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연애 패턴이나 인간관계, 대인관계들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관계에서 오는 경험은 애초에 받아들이는 주체한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 변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내가 불안성을 가지고 있다, 회피성을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 그런 불안정한 애착 성향을 건드리는 타입을 만나기보다는 안정형을 만나서 좋은 경험을 쌓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방향으로든 여러분들의 연애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함께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